구독, 좋아요. 우리 배웠어. 아 이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네. 이렇게 8급에 제가 지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장단점 위주로 물어봤어요. 일단 장점이 뭐냐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건 역시 세종시에는 국회의원에 생기지 않는 한 서울에 무조건 고정 근무를 한다. 이게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할 수 있나요? 생길 수도 있죠, 뭐. 네,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네, 서울에 어쨌든, 고정 근무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이한데 국회 어린이집이 정말 큰 장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좋다. 네. 국회 어린이집 이제 실제로 정말 좋답니다 여기가. 경쟁률도 치열하고 추가된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보직을 순환하는데 이러면서 다양한 업무가 좀 가능하다. 3년에 한 번씩 순환 순환 근무를 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부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의원실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이했는데 서울에 이제 고정 근무다 보니까 소문이나 평판 등 요인에 좀 민감해갖고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 늘 이제 같은 곳에 네. 근무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건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진짜 이건 맞다. 그리고 국회가 특성상 또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랑 하긴 김건호 선생님도 국회 네, 계셨으니까요. 계셨으니까. 네. 네. 국가직 일행 9급으로 갈까요? 네, 국가직 일행 9급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역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업무가 구분이 매우 깔끔하다. 이게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국가직 일행 소속 기관에 있는 친구인데 주말 출근이 거의 없다. 있어봐야 1년에 한두 번. 실제로 지금 이 친구는 3년 정도 일한 친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있어봐야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상위 기관에 해당은 없다.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주말 출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청에 있으면 사실상 야근이나 이제 주말 출근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보기 싫은 사람 다시 만나려면 거의 10년이 걸린다. 강산이 변해야 볼 수 있으니 이런 점은 또 장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회하고 정반대네요. 네, 그렇죠. 국가직은 아무래도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그쵸. 다시 겹치어서 만나려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국가직이 이제 시군 단위 또는 도 단위로 바뀌어서 발령이 나는데 그럼 하루 이틀 만에 짐을 다 싸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꼭 강조해 달라고. 이게 정말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발령이 나자마자 네네. 바로 짐 싸서 가야 되니까. 그 미리 알려주지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가장 큰 단점이 역시 이동 방금 말했고 그래서 본부에 들어가면 세종시에 거의 정착인데 거기 아니면 순환이라서 유목민스러운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역시 수당이 많이 없어서 봉급이 생각보다 너무 정직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 장점은 이제 수당이랑 복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복포가 뭐예요?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 네, 요즘 정말- 복지 포인트를 복포라고 네, 그러나요? 복포. 제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았는데 서울시는 정말 200에서 300을 받더라고요. 1년에 네, 1년에. 복지 포인트가.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쓰기가 그리고 쓸 때가 너무 이렇게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2, 3년마다 인사 발령이 나므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저기도 기간이 커가지고 네. 한번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단점을 또 물어봤는데 그리고 단점을 또 물어봤는데 그 동주민센터 근무자 경우 각종 제설 그리고 뭐 무더위 뭐 거의 4계절 내내 주말 비상 근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서울시라기보다는 지방직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선거할 때 각종 선거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벽보 붙이기 뭐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홍보물 우편물 포장 이런 걸 다 지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네, 저도 담당을 했었고 이게 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시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고 요번에 기관임 사무죠. 기관임 네, 사무. 기관임이 사무니까. 그리고 이게 요번에 새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전부 직원들 새벽 4시 출근했다고 이런 것도 이제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새해 행사, 네. 신년 행사, 신년 해피 행사. 뉴 이어. 네. 저도 이제 지방직에 있었는데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상근무 이런 거 저는 도청에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적었지만 이런 동원된 업무 특히 이제 국가직에 비해서 동원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조금 힘들죠. 네. 김보라님 우리 아빠는 복포로 주유함.
그렇죠. 이게 네. 주유 포인트 주유로도 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 복지몰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이 복지 포인트로 저는 주로 책을 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관세 구급 여기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직렬들은 나중에 실제로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실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듣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 장점은 이제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작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업무가 이제 통관, FTA 심사, 조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국가직이 인사이 등이 전국 단위로 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여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일 경우에는 이제 교대 근무가 있다는 거. 보통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밤 근무가 필수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장점이 단점화됐는데 업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인사 발령 때마다 새로 취직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자 단점이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신규 발령은 대부분 인천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 워낙 크니까. 네, 워낙 그죠. 크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으로 발령있는 뭐 공항 네, 인천공항, 그죠, 네, 인천공항. 세관 이런데 이런 데 항도 인천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교행이도 남아 있어요. 네. 이 교행 장점이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4시 반 퇴근 이게 끝 딱 이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한마디네요. 4시 반 근데 퇴근. 저게 이제 제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교회 지방교회 구급이 정말 많으신데 근데 이게 그 저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4시 반에 퇴근한다는 게 일단 출퇴근 시간에도 이제 안 걸릴 뿐더러 그리고 4시 반에 퇴근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나 여유롭다는 거. 네, 그리고 저녁 시간이. 그렇죠. 저녁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야근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난공불락도 가끔 4시 반 퇴근하잖아요. 아 단점이 또 있는데요. 난공불락 TV 하는 날은 네, 그렇죠. 11시까지. 이렇게 근데 사실 11시까지. TV 빼고는 다 일찍 퇴근합니다. 네. 제 코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단점은 이제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교수한테 많이 치인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네. 그리고 급여가 타직렬에 비해 너무 적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야근이 없어서 그런가? 야근이 없어서 한몫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도 없는 편이고 수당이 없습니다. 이쪽은 난공불락은 야근 수당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약간 난고불락 좋습니다. 현직자분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